요즘 편의점에서요, 왜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새벽에 편의점에 한 남성이 들어갔는데요. 이 남성이 물건을 사려다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CCTV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4시 편의점입니다. 지금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뭔가를 사려고 진열대로 가다가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다가가서 저 직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점원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자 저 점원이 좀 움찔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이 말려보지만 계속해서 저렇게 위협을 가다가 결국 저렇게 점원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저 점원이요, 지금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 점퍼를 입은 남성이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구석으로 내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가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렇게 덩치가 큰 남성은 저항하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점원을 저렇게 폭행하다가 편의점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저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폭행의 정도가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저 가해를 했다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한 그 점원은 아마 저 마트 주인의 아드님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부모님을 도와서 아마 이제 좀 일을 하던 중인데 네. 오히려 이제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덩치 차이는 엄청나게 나네요. 아. 그런데 이제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중학생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숙취 해소제를 사러 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그 계산대에 있는 그 점원, 그 피해자가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렇게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술이 어느 정도 들깨한 상태에서 이 고의로 시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그 다른 사람들 어른도 있잖아요. 네.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는 거 봐서는 네. 저건 다분히 고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무슨 이 점원이 숙취제 관련돼 가지고 비웃거나 이래서 시비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어떤 비행 청소년인 걸로 인정이 됩니다. 장 교수님, 물론 폭행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행사한 것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나쁩니다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함을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만 16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지금 저런 폭행을 저지릅니까? 술 먹고? 더 큰 문제 너무 잦아요. 지금 10대들의 이런 폭행 사건이나 무슨 이런 사건이 너무 잦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10대이니까 사실 뉴스가 될 만한 큰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10대인 어린 아이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어. 문제는 이런 사건이 너무 연이어 나오고 있죠. 네. 인천에서 그 중학생 추락 사건도 우리가 좀 얼핏 떠오르고 관악산 폭행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때마다 사실은 너무 10대들의 범죄가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년법 보호를 받아서 처벌이 미약한 20대 청소년들에게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네. 어떤 법의 어떤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하. 아마 이번 사건도 또 한 번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저 피해를 당한 저 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부모님 도와서 편의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저 가해한 학생은 만 16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운동을 좀 했다고 합니다. 체격도 상당히 크고 네. 운동을 했으니까 아마 더 또 폭력을 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더 강했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네. 어쨌든 저렇게 약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체격적으로 약한 그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문제는 10대라는 것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강력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사진은 피해 그 학생,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 저 때가 새벽 4시였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새벽에 편의점 일을 볼 정도면 얼마나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저렇게 지금 온 몸에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나고 치아도 지금 상당히 지금 피해를 당했고요. 지금 저런 아들이 피해를 당한 모습 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 거예요. 피해 학생의 아버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나 봐요. 취해가지고 밑에 주방에서 들어오더라고.
내가 알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좀 운전하는데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 술 먹고 그랬으니까 지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또 학교가 어디냐, 뭐 학생인 것 같은데 야간에 근무를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얼굴 가격을 먼저 했어요. 안경 쓴 상태였는데 얼굴을 가격하고 그다음에 넘어지니까 2차 폭행을 해가지고 발전지를 해갖고 뒤에서 물건 던지고 그것도 이제 성이 안 풀렸는지 머리채를 끌고서 이제 바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런 또 폭행을 더 하고 해서 세상에 피해를 당한 학생 손정혜 변호사님 저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폭력의 정도도 너무 심했던 것이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하고요. 윗니 2개, 아랫니 2개 치아 손상도 컸는데 아예 치아가 나간 것도 있고요. 또 쪼개진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을 강도 높게 행사를 해서 지금 전치 6주의 부상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병원에 가자마자 이 피해 학생이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 순간이 공포스러웠으면 여전히 떨고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 대신 나간 거니까 굉장히 미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망스럽고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지금 처참한 어떤 심정을 밝혔는데 굉장히 속상한 상황입니다. 네. 운동을 했다고요? 운동을 했습니까? 남 때리려고 운동 배웠어요? 무슨 운동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운동하는 사람이 자세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 약한 사람 때리려고 무자비하게 폭행 가하려고 운동 배웠어요? 그거 운동하는 사람 대다수의 운동을 묵묵히 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무도인들을 욕하는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그거 몰라요?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학생이 만취해 저런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극악 무도한 16살 미성년자의 이 만행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폭행 당하고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름표 뒤쪽으로 왔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제 막 당을 그때를 하고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상황이 영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거기다 여자 선생님한테 좀 잠궈달라고 했어요. 오늘 그나마 잠궈 갖고 애들이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근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문을 갖다가 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을 이제 부시려고 했는데 이제 주차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애들이 도망갔어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조폭영화입니까? 다시 가서 친구들 이끌고 오고 당구 큐대를 가지고 왔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굉장한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서 분이 덜 풀렸다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데려오고 흉기까지 동원했다는 것. 상해가 6주라고 하는데 6주면 중환상해입니다. 치료기간 4, 5주 이상의 위험한 부위의 상해면은 중환상해로 보는 데다가 이 사건은 상해로 그치는 게 아니죠. 업무방해도 같이 추가가 된 상황이죠. 네. 점원,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점원을 재차 폭행하려고 했던 것. 네. 사안이 중하지 않습니까? 또 상해가 중하기 때문에 6주 네. 이상의 상해 정도면 요즘에는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이 학생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재범률, 한 번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률이 33% 이를 정도로 높다고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 규정 강화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해서는 교화라는 소년법 취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폭행을 가하는데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한두 번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가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네.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네. 스스로가 저런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남성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아마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구속되고 중한 처벌을 앞두고 있죠. 네. 적절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 본인도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인지하게끔 네.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정말 지금 좀 분노가 치밀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요. 이 원인 제공 어른들도 좀 책임이 있어요. 누가 지금 이 학생들한테 술을 팔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차제에 일단
경찰이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혹시라도 미성년자로 나중에 처벌 약화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뭐 미성년자니까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소년법 적용을 받겠죠. 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뭐 생각은 드는데 경찰이 당연히 아마 그 술 마신 술에 출처라든지 이런 건 좀 따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미 폭력의 상습성이 만연화돼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미 학교도 그만 다니고 있고 네. 1차 그렇게 이제 그 폭력을 가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일행 데리고 어디선가 또 그 저 당구 큐대 그걸 들고 와서 다시 들어올리는 걸 문을 막아서 이제 저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애초부터 무슨 주먹을 쓰려고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깡패 들려고 운동 배운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뭐 저 구속해서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아주 그 개과천선해서 나오기를 뭐 바랄 수밖에 없겠죠. 예. 법이 살아있다면 좀 본때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가해 학생의 부모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 학생 찾아가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진정으로 늦게나마 자식 잘못 가르친 것을 반성하는 길입니다.